보지 말고 내 마음부터 지켜라. 그대들은 남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는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불안해지고 미소를 보이면 괜스레 안도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사람은 칼에 베어 쓰러지기보다 남의 시선에 젖어 스스로를 잃어가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말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이가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침묵의 굴레로 스스로를 묶어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을 함께 나누려 한다.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언제부터 남의 표정에 따라 스스로의 마음을 접어두기 시작했는가? 사람은 본디 서로를 살피며 살아간다. 그러나 살핌이 지나치면 눈치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마음의 주도권을 잃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첫걸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관직에서 밀려나 억울함을 품고 온 이도 있었고 세상살이에 지쳐 한숨처럼 내쫓겨온 이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으나 그 무게보다 더 괴로워한 것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끝없는 눈치였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 밥그릇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낮은 소리로만 말하며 자신의 뜻을 감추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으나 마음은 늘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사람의 고통은 외부의 매질보다 내부의 불안에서 먼저 자란다는 것을 말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편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마음이 이미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무심한 한마디에도 움찔하고 상대의 찡그린 이마만 보아도 괜한 죄책을 느끼며 그대로 있음에도 틀린 사람이 된 듯 마음이 작아진다. 나는 이런 모습을 유배지에서 셀 수 없이 보았다. 남의 그림자를 등지고 사는 이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그림자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렇다고 눈치를 보는 마음을 나무랄 수만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거절과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 남의 표정에 눈길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하여 그 감정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살다 보면 그대들은 더 잘 알 것이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키려 했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나는 어느 날 한 사내를 만났다. 그는 작은 일에도 주위를 살피며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떠맡은 듯 일했다. 말끝마다 상대의 눈동자를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상대의 얼굴이 굳어 보이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러나 그 사내가 그렇게 애를 쓸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편하게만 대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착함을 넘어도 좋은 선으로 여겼다. 남의 시선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에게 존중은 결국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어 눈치를 보는 순간 타인의 기대가 그의 삶의 법이 되고 그 법에 맞추느라 자신의 뜻을 잃는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이것은 작은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위험한 길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유배지에서 함께 지내던 한 노인은 남의 시선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말할 때에도 서두르지 않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는 그 표정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가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단정하고 배려 깊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는 남의 표정을 읽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표정을 읽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는 시선을 참고하되 중심은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쉽게 대하지 못했고 그의 말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그 노인을 보며 깨달았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뚝뚝함이나 무심함을 뜻하지 않는다. 남을 모른 척하겠다는 태도도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배려는 먼저 자기 마음의 바닥을 고요히 가다듬는 데서 나온다. 자기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남을 배려한다고 하나 결국 자기 불안을 채우려 할 뿐이다. 다른 이의 눈치를 살피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이 두려움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말과 행동을 잃고 만다. 그대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한 번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수없이 마음속에서 문장을 뒤집어 본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표정이 굳은 것은 혹시 내 탓이 아닐까? 조금 전 행동이 잘못되었나? 이런 질문이 계속 마음속을 떠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히니 행동도 작아지고 결국 마음마저 위축되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보았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되 자신의 마음도 함께 헤아렸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걸음을 유지했다. 그런 사람은 적이 적고 적이 적으니 갈등도 적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자기 마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이의 표정처럼 쉽게 변하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 흔들림을 기준으로 삼아 살면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준은 남에게 있지 않다. 기준은 언제나 내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유배지에서 오래 고립된 세월을 보내며 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느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허물기도 쉬운지, 그 시선에 붙들려 허둥지둥 살던 내 모습이 얼마나 더섭었는지, 그리고 결국 마음을 잃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나는 감히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은 그대들이 퍼뜨린 향기가 아니라 그대들이 짓밟히도록 허용한 흙길과도 같다. 그 길은 누구나 밟아 지나가지만 그대들은 그 위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대들의 마음은 누구의 발걸음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땅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작은 태도 하나.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대들은 남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중심에 둘 것인지 날마다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이 쌓여 그대들의 하루가 되고 삶이 된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면 하루가 피로해지고 스스로의 중심에서 움직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이제 그대들이 걸음을 옮길 차례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길로.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자리한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만 비로소 눈치라는 굴레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머물며 사람들이 남의 표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의 두려움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틀린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스스로의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남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판단을 누구보다 먼저 떠올리는 곳이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눈치는 타인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나 그 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불신이다. 나는 이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가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며 그 시선을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을. 그러니 눈치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두려움의 그림자는 언제나 안쪽에 드리워진다. 한 번은 유배지에서 한 젊은 선비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글을 잘 썼고 생각도 깊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레 말을 골랐고
눈치 보며 자신의 의견을 쉽게 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토록 조심하는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제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그의 불안을 보았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가벼워 보일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먼저 흔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 타인의 표정 하나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그 표정을 참고하되 기준을 넘겨주지 않는다. 나는 이 차이를 오래 지켜보며 눈치의 본질이 결국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나치면 인정은 필요가 되고 필요는 곧 두려움이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어찌 볼까? 혹여 실수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면 눈치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파를 보았다. 그는 늘 조심스레 움직였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다. 그의 조심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했다고 했다. 그 실수 이후 그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늘 작은 소리로만 말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점잖은 사람으로 여겼으나 그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의 말보다 시선이 더 무거웠던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마음은 눈치를 낳는다. 눈치는 다시 두려움을 키운다. 이렇게 두려움과 눈치는 서로 맞물려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 이 굴레에 빠지면 사람은 자기 뜻을 잃고 타인의 표정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보았다. 이 굴레를 끊어낸 사람들의 단단한 태도도 그들은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더 앞세웠다. 이들은 입을 열기 전 먼저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고 남의 반응을 보기 전에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준비부터 했다. 이런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눈치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참고할 뿐 그 시선에 기대어 살지 않았다. 한 번은 바닷가 근처에서 어부 일을 돕던 사내를 본 적이 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남의 표정에 관심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무례하지 않았다. 투박하되 소홀하지 않았고 말은 짧았으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했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 확신했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은 중심을 잃으면 작은 일에도 휘청거린다.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무너진다. 그러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큰 오해에도 침착히 대처하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차이는 태도에서 비롯되나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고. 불어오면 느껴지지만 잡으려 하면 흩어진다. 그 바람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려 한다면 그대들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바람을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걸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타인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지혜다. 그러나 그 지혜는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배려는 언제나 두려움에 기울고 그 두려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불안이 된다. 나는 또한 깨달았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또 다른 뿌리는 거절당하는 두려움에 있다. 사람은 본디 거절을 두려워한다. 상대가 마음을 닫을까 두렵고 관계가 멀어질까 불안하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러한 두려움에 헤매던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거절을 피하려다 결국 자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선 이들은 남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말해야 할 때 말했고, 멈춰야 할 때 멈췄으며, 거절해야 할 때 거절했다. 이 단단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고요한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알겠다. 눈치란 타인의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빛이란 곧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에게 남의 표정은 참고할 정보일 뿐 삶을 좌우하는 법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눈치를 버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가? 왜 그들의 표정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순간 눈치는 이미 절반쯤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쓰러질 필요는 없다. 흔들리는 마음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붙드는 단단함을 찾을 때 그대들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눈치를 버리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태도보다 경험에서 먼저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자국은 곧 마음의 못자국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장면을 보며 사람이 어떻게 눈치를 배우고 또 어떻게 눈치를 버렸는지 오래 관찰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섬에 새로 들어온 한 사내가 작은 초가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그는 몰래 관직에서 그를 맡아 보던 자라 했고 겉모습은 단정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짐을 내리는 손끝조차 남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돌 하나 놓을 때에도 누군가 듣지 않을까 두려워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그 모습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기침처럼 묻어나는 불안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다. 그는 혀끝을 조심스럽게 굴리며 말했다. 선생,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혹여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직 유배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사람들이 속삭이면 자신 이야기가 아닐까 두려워했고 누군가 웃기만 해도 혹여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고개를 들었고 누구의 발자국에도 마음이 들썩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시선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오히려 안쓰러웠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선생, 사람들은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그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이미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대의 불안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못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의외로 작은 순간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직접 쪄온 감자 몇 개를 들고 그의 초가에 들렀다. 노인은 말없이 감자를 내밀고 속이 뜨거우니 손 조심하게 하고 돌아섰다. 사내는 그 감자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공문처럼 말했다. 선생,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돕는군요. 그때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속 불안은 바람처럼 흔들렸으나 그 바람이 늘 진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말을 할 때 눈을 자꾸 피하던 습관이 줄었고 사람들의 표정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누군가의 불편한 표정에도 그는 한 걸음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 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던 시선을 이기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또 다른 장면이 있다. 한 번은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유배지에는 큰 장터라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가끔씩 어부들과 농부들이 모여 자잘한 물건을 나누는 장이 열렸다. 그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물건 값을 두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내는 나이가 젊었고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계속 눈치만 살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 이 값은 너무하오. 저도 사정이 있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술은 떨리고 눈은 주위 사람들의 표정만 쫓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방치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상인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 상인은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을 불렀고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처진 버들가지처럼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눈치를 보는 마음은 때로는 자신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내주는 일이 된다. 그녀가 잃은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자기 말의 힘이었다. 반대로 나는 또 다른 장면도 보았다. 한 초가에서 살던 젊은 여인은 늘 조용하고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자신의 뜻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집 앞에 장작더미가 흩어졌을 때 몇몇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놔두시오. 내일 치우면 돼요.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해야 오늘이 가볍습니다. 그 말에는 굳센 의지가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더는 말을 이어붙이지 못하였다. 또한 장터에서 값을 흥정할 때에도 그녀는 부드럽되 단호했다. 상인이 지나치게 값을 올리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누가 뭐라 하든 그녀는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을 불러왔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면 오히려 다른 이들이 나서서 그 무례함을 막아주었다. 그녀는 큰 목소리도 없었고 유난히 강한 모습도 아니었으나 남의 시선을 기준 삼지 않았기에 그녀의 말은 힘이 있었다. 나는 이 두 장면을 오래 생각했다. 한 사람은 눈치를 보며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 이 차이는 말이나 행동보다 마음의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다른 날 유배지 근처의 작은 논밭에서 한 농부가 아들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은 논둑에서 발을 헛디뎌 진흙에 빠졌고 농부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아들의 실수를 책망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겉옷에 묻은 흙을 털며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고 말했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발에 묻은 흙이지 사람들 눈이 아니다. 그 말은 아들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실수를 한다. 흙을 밟기도 하고 말을 어긋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 시선이 자신을 무너뜨릴까 과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시선은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 바람에 집을 짓는 것은 삶을 흔드는 어리석음이다. 나는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한 노인은 늘 비슷한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일을 겪어온 듯 표정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늘 같은 태도로 대답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노인을 향해 무례하게 이렇게 말했다. 어른은 왜 늘 혼자입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마음도 없습니까?
그 말은 무례함에 가까웠다.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혼자 있되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다. 나는 조용하되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다. 노인의 말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 속에 단단한 중심이 있었다. 젊은이는 말이 막힌 듯 입술만 실룩거리다가 자리를 떠났다. 그때 나는 또 깨달았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더 작아지지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단단함은 목소리의 크기와 무관하다. 고요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유배지에서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어느 비 오는 날 몇몇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사내가 늦게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술잔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의 표정만 살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말했다. 술잔은 그대의 것이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대의 손을 보라. 그 말은 단순해 보였으나 그 사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처음으로 술잔을 당당히 들었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조심스러우나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장면 속에서 변한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침묵,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행동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 눈치를 버리게도 하고 눈치를 키우게도 한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있고 스스로를 세우는 장면도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삶을 둘러싼 장면들을 다시 보라고. 그 장면 속에서 그대들은 남의 시선을 기준 삼아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마음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장면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장면에서 배운 태도는 평생을 흔든다. 눈치를 버리고 싶다면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이다. 그리고 그 장면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 바탕에는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중심도 따라 흔들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한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기침 소리 하나에도 자기 마음의 크기만큼 흔들린다. 그러나 스스로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들은 바람을 헤아리되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 이 차이가 눈치를 버리는 첫 단계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눈치를 버리고 싶다면 먼저 고요함을 배워야 한다고. 고요함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다. 바람이 불어도 잎이 흔들릴 뿐 뿌리는 굳건한 나무처럼 사람의 마음도 중심을 알면 흔들림은 겉에서만 지나간다. 고요함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자기 마음을 이해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눈치의 굴레를 풀어내는 가장 깊은 내면의 과정이다. 한 번은 유배지에서 해질 무렵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는 세차게 부딪히고 바람은 갈대숲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갈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겉일 뿐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도 이와 같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겉마음이고 본래 마음은 깊은 곳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다.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는 까닭은 겉마음을 본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겉마음은 언제나 움직인다. 오늘은 남의 말에 흔들리고 내일은 내 감정에 요동친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발견할 때 사람은 남의 표정에 덜 흔들린다. 이 고요함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눈치를 보며 살게 된다. 눈치란 다른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빛을 가리면 사라진다. 그러나 그림자를 쫓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눈치도 이와 같다. 눈치를 없애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밝히는 순간 그림자 같은 눈치는 빛이 드는 흙길처럼 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걷는 시간이 많았다. 숲길을 지나면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내 발소리가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감정이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해진다. 사람이 없는데도 누구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낀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삶의 바탕이 된다. 바탕이 고요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나는 또한 깨달았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외부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기대고 남의 표정에서 안도하고 남의 말에 울고 웃는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남에게 맡기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불완전함은 죄가 아니다. 불완전함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눈치는 바로 이 두려움에서 태어난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무를 쪼개며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하다며 혼자 한탄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다. 힘이 약한 것은 죄가 아니오. 약함을 숨기려 눈치를 보는 것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으나 그 속뜻은 깊고 단단했다. 사람은 자신을 숨길 때 약해지고 드러낼 때 단단해진다. 그러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에 바쁘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것을. 진실한 마음이란 감정을 모두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태도다. 그 태도에서 나오는 고요함은 남의 시선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어느 날 나는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바람이 들이치고 모래가 흩날리며 파도가 절벽을 흔들었으나 그 소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잎은 흔들렸지만 줄기와 뿌리는 고요했다. 나는 오래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움직여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남의 눈치를 이기는 태도이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남에게 무심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되는 일이다. 남의 얼굴을 겉모습으로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결도 함께 읽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고요할 때 남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남의 표정만 본다. 그러나 눈치를 버린 사람은 표정 뒤에 있는 마음을 본다. 겉에 있는 감정보다 속에 있는 의도를 본다. 이 차이가 곧 지혜이고 그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만 그러다 더 멀어진다.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킨다. 이 거리는 외면이 아니라 존중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눈치를 버리는 것은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
고요하고 깊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표정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깊으면 남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눈치를 버리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고요함 속에서 중심이 생기고 중심 속에서 단단함이 생긴다. 이 단단함이 그대들의 삶을 지키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대들의 마음을 넓히고 그 마음은 다시 그대들의 하루를 밝게 비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좇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이 눈치를 버리는 일은 그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그대들의 하루와 습관과 태도가 쌓여 조용히 만들어지는 변화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변화를 지켜보며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그대들은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남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기준 없이 살면 남의 표정이 그 기준이 되고 남의 기분이 그대들의 마음을 흔드는 법이다. 그러나 마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 달라져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이 기준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이것은 지키겠다 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기준을 스스로에게 세우기 위해 매일 작은 글을 적었다. 반성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글의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글을 적는 마음의 자세였다. 나는 세상이 나를 흔들 때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곤 했다. 그때마다 새로운 다짐이 생겼고 흔들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대들도 마음속 기준을 세우면 남의 시선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대들은 스스로에게 작은 멈춤을 허락해야 한다. 사람은 감정이 앞서면 눈치를 더 보게 된다. 상대의 말이 거칠면 그 거침에 바로 반응하려 하고 상대의 표정이 굳으면 그 굳음에 서둘러 맞추려 한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에 한 걸음 숨을 고르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 사람은 급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멈춤은 단 몇 호흡에 지나지 않으나 그 몇 호흡이 올바른 선택을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우물가에 앉아 두어 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은 적이 많다. 그 짧은 시간들이 내 사유의 방향을 바로잡았고 쓸데없는 불안을 떨쳐내게 했다. 그대들도 숨을 고르는 그 작은 시간에서 스스로를 다시 붙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대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자주 거절을 피하려 한다.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워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불안해한다. 그러나 정작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거절을 피하려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거절하는 꼴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보았다. 거절할 때 말과 태도가 고요한 사람들은 관계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을 얻었다. 지금은 어렵소. 나는 이런 방식보다 저 방식을 택하고자 하오. 이처럼 담백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뜻을 지키게 한다. 그대들이여,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모양을 바르게 잡는 시작이다. 넷째, 그대들은 기대를 줄여야 한다.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남이 나를 좋게 보아주길 바란다. 그러니 그 기대가 흔들릴 때 마음도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대들이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기대가 줄어야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어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적은 기대와 넓은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다. 언젠가 한 어부가 말했다.
기대를 줄이면 세상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이나 길게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었다. 기대를 줄이면 사람도 상황도 그대를 흔들지 않는다. 다섯째, 그대들은 작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눈치를 버리는 일은 태도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들의 발걸음과 말투와 손끝에서도 조용히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보며 무너지는 이들에게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다. 그들은 늘 상대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상대의 표정을 읽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단단해진 이들은 상대의 얼굴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살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다듬었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바라보았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사람의 중심을 크게 바꾸었다. 그대들도 작은 행동부터 바꾸어 보라. 할 말을 삼키지 말고 할 말 한두 줄은 조용히 꺼내보라. 상대의 눈보다 자기 손끝을 먼저 보라. 작은 움직임부터 중심을 지키면 커다란 마음의 변화가 저절로 따라온다. 사람의 태도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다시 태도를 바꾸며 서로를 단단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눈치를 보던 지난날의 자신을 꾸짖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눈치를 보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그대를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지난날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마저도 품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하고 자신을 품을 때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면 그대들은 더 이상 자신을 눈치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남의 시선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저 마음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작은 결심으로 지키는 일이다. 그대들이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작게라도 중심을 붙든다면 눈치는 어느 날 흐린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는 유배지의 세월 동안 수많은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바람은 언제나 불었고 나는 언제나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나를 흔들 뿐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남의 시선이 바람처럼 불 때 그 바람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저 바람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 마음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오늘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으면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날을 홀로 보냈다. 사람과 멀어진 시간은 길었고 고요 속에서 마주한 내 마음은 생각보다 더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요가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상에서 멀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가벼우며 또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남의 눈길을 마주한다. 그 눈길이 따뜻할 때도 있고 차갑고 날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의 값어치를 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대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바람을 가두어 소용돌이로 만드는 것은 그대 마음속의 두려움이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어느 날 바닷가 절벽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본 적이 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으나 멀리 펼쳐진 바다는 조용히 자신의 결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겉은 흔들려도 속의 바다는 잠잠해야 한다. 남의 시선이 흔들려도 내 마음의 물결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곧 자유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의 말에 상처받고 남의 표정에 흔들리고 남의 침묵에 불안해지는 날이 있다. 나는 그 마음을 꾸짖고 싶지 않다. 사람은 본디 약한 존재이며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의 나 역시 많은 날을 흔들리며 살았다. 나를 옳다 하지 않는 시선이 두려웠고 작은 험담에도 마음이 솟구쳤다. 그러나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것은 그 흔들림 그 자체였다. 흔들림을 견디며 내 안에 고요함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눈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틀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조이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무거운 굴레가 풀리고 그대들은 훨씬 자유롭게 된다. 나는 어느 날 바닷가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 배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돛은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어부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배가 낡아도 바람을 읽을 줄 알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으나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사람도 자신을 읽을 줄 알면 남의 시선에 넘어지지 않는다. 자기를 알고 자기 마음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 어떤 이는 시선에 지쳐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었고 어떤 이는 그 시선을 이겨내지 못해 삶을 더 무겁게 짊어졌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보았다. 남의 눈길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자기 마음의 중심만 단단히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적게 말했으나 그들의 말은 오래 떠올랐다. 그들은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 속에 큰 힘이 있었다. 사람은 목소리의 크기로 존중을 얻는 것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태도로 존중을 얻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사람들 사이를 건너가며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인지. 오랜 고독 끝에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은 남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이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비록 조용하나 그 존재는 밝다. 그 마음이 밝으면 삶도 자연스레 밝아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눈치를 버리는 일은 대단한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이 마음이 그대들의 삶을 바꾼다. 그대들이 자기 마음을 붙들면 남의 시선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대들이 자기 걸음을 정하면 세상의 말은 더 이상 그대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들이 자기 중심을 세우면 그 중심이 그대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과 멀어졌으나 오히려 마음과 가까워졌다. 세상에서 멀어졌으나 오히려 중심에 가까워졌다.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란다. 남의 시선이 그대를 흔들어도 그 흔들림 아래에서 그대들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그대들의 마음속 고요함이 그대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그대들의 걸음에 남의 시선을 얹지 말라. 그대들의 마음에 남의 그림자를 들이지 말라. 그대들이 스스로의 중심을 붙드는 순간 그대들의 삶은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